취재진은 베들레헴 인근 마을을 통해 잠입을 시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22년 전에도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 현장을 2분 지켜본 전 KBS 테이프가 카메라가 지나간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탄피들이 질비했다. 탄생 교회에 가까워지자 안내인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That is the church where the people are held. The soldiers are down the street. That's why you cannot go down there. 건물 곳곳에 숨어있는 저격수들이 움직이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 총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은 있는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보도를 해야 된다. 왜? 국민들은 그 방송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취재진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시켰습니다. 오디오 괜찮아?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을 여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기록했습니다. 취재팀은 제작진은 촬영팀은 KBS 일요 스페셜 취재팀은 지구 곳곳을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카메라에 담고자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KBS 일요 스페셜이 국내외 핫 이슈를 발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발로 뛴 지난 30년.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담아내려 했던 시대의 기록입니다. KBS의 다큐멘터리 역사를 써내려온 KBS 스페셜 지금의 다큐 인사이트가 올해로 방송된 지 꼭 30년을 맞았습니다. 영광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지만 늘 빛났던 것은 아니고 여전히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 봅니다. 저 프로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워낙 상대가 이 경쟁적으로 강한 데다가 드라마나 이런 데 거기다가 스페셜한 걸 해가지고서 계속 관심 끌어다닌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일요일 저녁 8시 주말 황금 시간의 다큐멘터리 정규 편성은 30년 전에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일손을 멈추지 않는 부지런한 객가 사람들. 그들에게 삶을 지탱할 양식을 대어주는 바다. 쉽게 접하기 힘든 자연의 풍경을 첨단 장비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고객 중심이 아니라 이 제작자 중심이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서비스 타임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말하자면 첫 번 한 게 그 중앙일보의 당시 이찬삼 기자가 북한 갔다 온 게 있어요. 그 일면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해가지고 하룻밤에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 큰 일을 우선 하셔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 시내입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취재하고 돌아온 시카고 중앙일보 기자. 그가 취재한 북한의 모습은 알려진 사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만수대 언덕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예, 많이 보도에 봤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렇지만 곳이군요. 사후에 이렇게 무비 카메라로 직접 담을 수 있었던 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94년 9월에 가서 보고 야 이게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는 게 다르구나. 아하. 하룻밤에 편집해가지고 그걸 방송을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시청률이 18.9%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된다. 그 다음부터 거의 한 주에 하나씩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뉴스가 되는 타임, 고베 대지진 나면 그냥 투입하고. 고베시를 가로지르는 한신 고속도로도 일요 스페셜은 철저히 시청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에 집중했습니다. 고베 지진 발생 이튿날 제작진은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효고현 고베시. 그 대재앙의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김현, 송재현 두 프로듀서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현장에 그 PD가 2명이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들어갔어요. 막 길이 없어서. 아직 연기도 제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로 변한 동네. 50대 한 남자가 건물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물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은 가족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家具とか家財とかありますでしょ。その目印になるものが出てきたんですって。だからお父さんはここら違うかなって言って、そっと自衛隊の方がスコップ入れてくれたら、そしたらそこからね。 지진으로 삶터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교민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청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의성이죠. 1997년에는 소문만 무성했던 북한 식량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내부 취재를 감행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들의 생생한 표정을 망원 렌즈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북한의 식량 난민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거지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여인을 흔들어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조선족 사람을 써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북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의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그 촬영을 해왔다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번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이제 뉴스가 나올 뿐이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건지 그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잘게 썬 쓴바기 한 다발에 밀가루 한 줌.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담긴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방송. 세계적인 특종이었습니다. 며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한 보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나가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그럼 각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신은 다 저한테 몰려들어온 거예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도 많이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공유하게 되고 외신도 알고 구호단체도 알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1997년 20명의 여생들을 합격시켰다. 사관생도 생활 4년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5주간의 훈련.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국 최초의 여성 사관생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생도들이 5주 동안의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관의 길이 결코 남자만의 길은 아님을 보여줬다. 997년 2월 22일부로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필승!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첫 여성 사관생도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 이후에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생도 여생도 우리가 먼저 방송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서 공군참모총장한테 나 어제 그 봤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곧바로 육사에도 여생도가 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과 건강을 주제로 기획된 일요 스페셜 생로병사의 비밀 5부작은 시청률 15%를 기록했습니다. You got wrinkles? Do I? Yes. You in the forehead here and right over here or here. Uncomfortable, I know. 첨단 의학 정보에 대해 제작진이 직접 관찰하고 검증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Raise the eyebrow just a little bit. 불과 5일 후 멜라니 씨 얼굴엔 깊게 패였던 이마주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Because I inject a little closer than. What if you're any hardened? Yeah, I mean, I'm not hard. Tight. Like, I mean, I have a bony forehead, but it's just a teeny bit tight. 2002년부터 방영 중인 생로병사의 비밀. 그 시작은 바로 일요 스페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선 동료 방송이 찾아였습니다. 프로그램이 화제가 될수록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매수로도 그 백혈병에 걸린 미 공사생도 이거 봐라.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성덕 바우만. Of someone with leukemia untreated is approximately 5 years. Crew from Korean Broadcasting Systems, they're producing a 1-hour documentary. 어마어마한 반응이 온 거예요. 전부 나와서 골수 기증 그거를 다 하고. 골수 기증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어서 전국적인 열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성덕 바우만들을 위한 골수 기증 운동이 불처럼 번졌다. 사람 살릴 수 있으면요. 기꺼이 내가 해드리려고 그 마음을 놓고 지금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근데 그런 걸 확산시키는 게 바로 다큐멘터리 방송의 역할이고 그게 공공 서비스 역할이죠. 성덕군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발견된 것입니다. 방송 6개월 만에 성덕 바우만은 골수 기증자를 만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덕 바우만 방송 이후 국내에서는 백혈병 환자를 위한 골수 기증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 프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요 스페셜 시간에 방송돼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지난주 방송된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복지부는 이와 함께 최근 KBS 일요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흡연 문제 방송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KBS 일요 스페셜이 국내 방송 기자들이 뽑은 올해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KBS 1텔레비전의 KBS 일요 스페셜 네덜란드의 기적 한국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KBS 영예의 일요 대상은 스페셜 KBS 일요 스페셜 일요 스페셜이 일요 스페셜이 역량도 됐고 재현도 이루어졌고 전사적으로 지원해줬고 이런 것들이 협력이 돼가지고 일요 스페셜이라는 걸로 나온 거예요. 모든 역량이 집중된 일요 스페셜은 KBS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 이때면은 KBS 스페셜을 한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일요 스페셜에서 쭉 시리즈 비슷하게 나간 문화유산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황룡사 뭐 이런 영상보건 황룡사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고려 말 KBS 특수 영상 제작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주춧돌만으로 그 규모를 짐작케 하는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외형은 물론 탑의 내부까지 완벽한 보증을 거쳐
1500년 전 사라진 황룡사가 4개월 만에 장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진흥왕에서 시작돼 4대 왕 93년에 걸쳐 거기에 MC가 직접 황룡사 계단을 복원한 형상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이런 게 이 컴퓨터 그래픽하고 이렇게 실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이 완성도가 있었습니다. 압도됐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그래픽 기술은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탄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가 날아와 앉으려 했다는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서 MC가 그래픽 현장을 걸어 다니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역사 프로그램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역사 스페셜이었죠. 1998년 TV에서 최초로 제작된 한국 통사 프로그램. 컴퓨터 그래픽과 가상 스튜디오는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출토된 갑옷을 실측해서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아하하. 마치 제가 신라 시대에 귀족 여인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역사의 대중화, 그 중심에 역사 스페셜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3년인데 역사 스페셜 팀에 있다가 일요 스페셜 팀으로 그 팀을 옮겼어요. 당시에 일부 이 좀 극우 인사들이 광주에 북한 군들이 내려와서 이 5.18을 선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이해관계 전혀 없는 제3자의 정확한 목격담이 필요하겠다. 호숫가에 위치한 그의 당시 한국인도 몰랐던 5.18 민주화 운동을 유럽 전역에 보도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힌츠 페터는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푸른 눈의 목격자. 독일 카메라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특종도 하고 5.18 기간, 그 짧은 기간 도중에 광주를 2번 들락날락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극적이다. 시간이 늦어 서울에서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군대에 의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돌아오는 길에 한국인 운전기사 김사복이 샛길을 찾아냈다. 인터뷰 도중에 김사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힌츠페트 기자가. 그래서 저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한국에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김사복을 찾았는데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택시 운전사 영화가 나오면서 그 김사복 아들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만 광주 갔다 오고 그 다음 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KBS가 발굴한 힌츠페터 기자와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의 이야기는 트럭 위에 우리 카메라를 발견하자 주민들이 다시 환호했다. 2017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구호는 우리를 죽여라, 싸우다 모두 죽자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 현대사 뒤편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려 했던 노력은 새로운 증언의 발굴로 이어졌습니다. 특이하게도 관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태극기를 덮어 장식하고 있었다. mich so traurig gestimmt hatte, dass ich selbst so berührt war, dass ich eigentlich heute noch Gänsehaut kriege und zu der Zeit dann weinend aus dem Raum rausgegangen bin. Ich habe dann noch einen Schnitt gemacht von dem Pastor, der dort stand. Den habe ich, glaube ich, auch wieder getroffen. 이거는 사실은 보여줘봤자 이게 언젠가니 95년 서울 코리아. 이 현대사라는 게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것이 팩트인가, 어떤 것이
약간의 과장이나 왜곡인가 이것을 선별해 주는 역할을 KBS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KBS가 현대사에 대한 방송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이 팩트를 찾아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대 사건에 대해서 이 형상화를 잘 시키는 것 이것이 KBS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기, 밀려드는 디지털과 세계화의 물결, 혼돈의 21세기가 열렸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자살폭탄 테러범에게 납치된 미국 여객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습니다. 근무 인원 5만 명, 그리고 유동인구 미국 번영의 상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와 모든 것이 다 날아다니고 있는 사건 현장입니다. 성명가루입니다.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날라온 것들입니다. 모든 건물 폐허가 된 상태에서 마치 전쟁 분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불을 질러 처참한 현장으로 변한 베들레헴 시장입니다. 지금도 저 한쪽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죽어있는 도시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9.11 사태가 나고 나서 중동 사태가 이제 뭐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외신들을 받아가지고 뉴스를 하는데 제가 이상했던 건 뭐였냐면 왜 취재한 사람이 현장에 가 있질 않았는데 마치 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겁도 없이 들어갔다가 뭐 말도 못하는 일들을 겪었죠.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쟁터에 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다 하마스 단독 취재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를 최초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마스를 만든 야신이라고 하는 그 창시자를 만났고 그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대원들을 쭉 취재를 했죠. 스테반을 만났다. 자살폭탄 테러 대원과의 만남은 약속 장소를 3번이나 바꾼 후에야 겨우 성사됐습니다. 그 전쟁터를 자주 갔던 이유는 찍고 나서 들어왔다가 방송하고 또 가잖아요. 그게 왜 자꾸만 가게 됐나 봤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뭔지도 알았고 왜냐하면 왜 저널리스트가 목숨을 걸고 방탄복을 입고 그 전쟁터를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특정하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저널리스트는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보도를 해야 된다. 왜? 사실 방송이라는 것이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 방송을 그대로 믿습니다. GTV 찾은 이곳 라말라 중심가입니다. 이 중심가를 보면 한마디로 이곳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케 할 정도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라크. 방송이 끝나면 제작진은 또다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현지인은 더 이상 안내를 할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부산에서 이제 다른 아이템, KBS 스페셜 다른 아이템 취재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 인터넷 그 포털에서 제목이 떴어요. 수단의 슈바이처 선정이라는 용어가. 저는 이태혁 신부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수단이라는 2글자였어요. 여기가 뭐냐면 바로 전쟁터였던 거예요. 문명은 아직 이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아프리카 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수단 오지마을 톤즈.
사람들이 의대 졸업 후 사제가 된 이태석 신부는 스스로 지원해 톤지에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감동의 다큐멘터리, 뭐 종교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고발 다큐멘터리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의 리더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대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진 건 없어도 기쁘게 사는 거. 톤지의 유일한 의사이자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 그리고 브라스 밴드의 지휘자였던 이태석 신부. 그는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은 폐허가 된 전쟁터에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리움도 아픔이 된다. 제작진도 눈물을 피할 길이 없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저는 KBS 스페셜은 대한민국 역사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임하는 PD들이 정말 모든 것을 던지면서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의 기록, KBS 다큐멘터리는 우리 사회 곳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무수한 삶과 세상을 향한 다양한 시선,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기록하려 애썼습니다. 더 좋은 다큐멘터리를 향한 열망은 새로운 다큐멘터리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마 고도, 차와 말을 바꾸는 중국의 오래된 길. 히말라야 동쪽 횡단산맥. 눈 덮인 높은 산들이 깊은 협곡 사이로 솟아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통하는 다큐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5,000km에 달하는 차마고도 전 구간을 세계 최초로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고산지대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모든 걸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발로 뛰는 다큐였고 그걸 다 체력으로 버티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또 값지기도 하고 굉장히 나름 당시에는 피땀 흘려가면서 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평균 해발 4,000m, 2,100km에 달하는 순례의 길. 걸어서 가기도 힘든 길을 머리와 두 손, 두 발을 땅에 붙이는 오체 투지로 가는 사람들. 7개월 동안 이어진 순례의 여정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최대한 정적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청자가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해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마바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외주를 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중동 등 20여 개국 수출, 60여 개국에서 방송되는 쾌거도 이렇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미션이 수출이었거든요.
당시에 KBS의 그 목표가 아시아의 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상미라든가 한국적인 나레이션, 한국적인 자막 이런 게 아닌 어느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송할 수 있는 자막과 나레이션 이런 것들을 넣자. 그래서 어떤 수출 전략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국수의 탄생과 전파 경로를 취재한 누들로드. 세계적 수준의 자연 다큐멘터리 동아시아 생명 대탐사 아무르. 푸른 지구의 마지막 유산 콩고. 이카로스의 꿈 히말라야 2,400km를 날다. 인간과 물고기의 투쟁과 공존을 탐색한 슈퍼피쉬. 압도적인 영상미를 구현한 색 4개의 욕망. 세계 유수의 다큐 영화제를 휩쓴 순례. 한국 다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23.5. 키스 더 유니버스. 저 공룡이죠.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히든어스 한반도 30억 년. 우리의 삶과 직결된 좀 더 흥미로운 비밀을 찾아볼까 합니다. 귀에 친숙한 이 소리들. 그리고 빙하. 그곳에 살아온 KBS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라는 것과 다큐멘터리의 가치는 접합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공영방송 KBS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다.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확신 하에서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우리가 공영방송 KBS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거는 저희한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 콩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콩이 그만 재옥이를 만나고 말았다. 사북국민학교 6학년 정재옥. 아버지 월급.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그 꼬마들은 어디서 어떻게 제작진이 찾아낸 한 권의 책, 학급 문집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다시 출간된 문집을 들고서 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문집에 시를 썼던 꼬마 시인 길택 씨의 아이들을 찾아 나선 여정은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기억나네. 얼마 전 어머니 생신이었다. 집에서는 혼합국을 먹기 때문에 어머니 생신에 쌀밥 한 번 못 해준다고 아버지께서 큰 집에 가... 안 되겠다.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1980년의 탄광마을. 아이들이 썼던 꾸밈 없는 시는 사람들에게 그 시절 우리 가족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으라고 한다. 그래도 밥을 안 먹는다. 나는 또 밥을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몇 숟갈 먹다가 안 먹는다. 많이 먹으려면 너나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때 나는 어머니 밥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고 한다. 그때 형들은 맛있다고 먹는다. 나는 그거 보면 형들이 얄미워 보인다. 새벽부터 갯벌로 나옵니다.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도 꾸준히 기록한 KBS 스페셜. 증도 인생은 전남 신안. 증도라는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일 그것이 거시기지. 억지로 살려고 해봤잖아. 도저히 억지로는 안 돼.
연부는 소금을 기다리며 한 인간의 작은 삶, 일상에서부터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시대와 사회와 역사를 읽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방송된 내 딸 미요코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1동포 김운태 씨가 62년째 만나지 못한 딸 미요코를 찾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 우리 딸인데 이름은 가네야마 김미였고 나이는 3살이고 또 내가 나올 적에는 또 뱃속에 하나 임신애가 있고 그리고 엄마하고 전부 서희 나가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얻어놨다고 더 오셨단 말이야. 아버지가 딸을 찾는 내용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제1학도의용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의 입국이 거부되는 바람에 일본의 처자식과 평생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의 삶이었거든요. やっぱり娘さんの言葉ではアッパアッパっていうのが一番記憶に。아빠, 도짱, 도짱. 朝鮮戦争の休戦から来月で60年。この戦争がきっかけで日本人の妻子と生き別れた韓国人男性がいる。取るにつれ、会いたい気持ちが募った。もしも会えたなら長い間苦労をかけてすまなかったと詫びたい。 그래서 처음부터 6.25 전쟁을 접근하거나 어떤 제1동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의 삶에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김운태 선생님의 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 현대사의 아픔을 보자라는 기획이었죠. 사진 뒤에 소화 24년 2월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생일을 가지고 아기를 찾을 수 없습니까? もしもし。もしもし。はい、もしもし。はい、美代子です。あ、美代子ですか。あ、そうですか。私はね、おじさんになるんですね。はい。そうですか。私がね、今まで連絡をしなかったのはね、どうも、もう申し訳ないんですわ。だからね、許してください。はい、はい。じゃあお会いできる日まで元気で。はい。はい。私体に気をつけて連絡待ってますので。はい。はい。その時までね、元気でね。はい、元気でいてください。はい。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제1동포 청년의 선택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 한 시대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투병과 가족들과의 작별 과정을 담은 암. 하나, 둘, 만세! 다 같이 만세! 우리 가족 만세! 서지 만세! 아빠 만세! 만세! 3개월. 3개월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하면. 기저까지는 안 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가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으로 조금해. 손가락 너무 길다 여보. 좋대 이거가. 서진아, 엄마는 서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고 행복했어. 인사. 안녕하세요. 모든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서진이 엄마로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게 되어서 너무 속상해. 서진아 엄마는 엄마 하늘 나라고 간대. 엄마한테 엄마 한번 안아줄까? 응? 이쪽에서 엄마 안아줄까? 응. 엄마 한번 안아줄까? 엄마 그리고 한번 안아줄까? 귀에다가 엄마 더 크게. 엄마.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그 소재를 발굴하고 인물을 발굴하고 그리고 깊이 취재하는 것. 그러니까 시대가 더 복잡해지고 진화한 만큼 더 치열하게 소재를 찾고 더 치열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묘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2019년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다큐멘터리가 등장했습니다. KBS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가장 거의 최고 수준의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던 코리아라는 다큐멘터리는 이제 그런 KBS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돼줄 어떤 거죠. 내레이션을 없애고 자막을 과감하게 배치해 시청자를 사로잡은 모던 코리아는 KBS가 개국 이후 현재까지 축적해온 영상 아카이브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그전에는 그냥 자료 화면은 그냥 밑그림처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자료들 자체의 매력을 좀 더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자료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무대의 중심으로 좀 옮겨보면 어떨까. 뉴스, 예능, 드라마 등 과거의 자료 영상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모던 코리아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서울운동장에서 작업해서 떨어졌다는 사이언스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맹글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제 모던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자체를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 내레이션이 없어서 뭔가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내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세대 간의 역사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낯선 풍경으로 변한다. KBS 다큐멘터리의 시선은 어둡고 소외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지하광장 주민들도 하루를 시작한다. 농사짓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요번에 6벌 내시오. 17년째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에린과 시각장애인 우령.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기 위해 다시 어두운 선로를 지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교신부 입장. 우리 주변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얼굴을 담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인 줄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차별은 소수자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주인공을 받쳐주는 주변인 역할에 그쳤던 여성 희극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개그우먼. 악착같이 연습을 많이 했었던 뭐 개그우먼인데 왜 맨날 예쁜 척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라는 얘기를 굉장히 아카이브만으로도 젠더 이슈를 다룰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시리즈가 여성 인터뷰 아카이브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 5부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 가장 필요한 목소리를 잘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녀군단은 항상 보죠. 미남구단이라는 건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여자 스포츠 선수들은 외모적인 부분들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남성 중심의 스포츠계에서 여성 선수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성과에도 카메라를 비췄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그린벨트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KBS 일요 스페셜을 시작으로 30년간 KBS 다큐멘터리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시대와 함께 호흡했습니다. 조금 더 가리워진 곳, 조금 더 그늘진 곳, 조금 더 소수자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비추고 이런 것들에 조금 게을렀던 것은 아닌가. 공영방송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삶,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건 삶에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KBS 다큐인사이트는 과거의 영광과 실책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나가 보겠습니다.